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는 쿠션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뭔지 딱 알았거든요. 저 이틀 전에 생일이었어요. 생일 선물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깜짝이야. 그걸 더하니까 순수 월세에만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죠.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를 집주인분한테 다시 해보셨는데 집주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방입니다. 계획에 없었던 갑자기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영상을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오늘 저녁에 제 친구랑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어차피 화장도 할 거고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완전 인생 꿀팁 같은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영상을 즉흥적으로 켰어요. 일단 정말 많이 요청을 주셨었던 이 뮤스템 쿠션을 오늘 사용을 할 거예요. 저번에 쇼츠로 잠깐 아주 간단하게 짧게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제가 말씀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제품 발라볼 거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니스프리 폭신폭신 캐시미어를 버렸다기보다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제품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 배경이 볼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월세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세 대출 썰 진짜 험난하고 저 막 울었거든요. 막 집 찾다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다 쫙 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저 일찍 일어났어요. 8시 58분. 7시 전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랑 통화 좀 하다가 좀 늦어졌어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이름도 진짜 못 찾겠어. 데이멜로 어성초 리얼 수딩젤. 이거 제가 정말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린 거라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얘를 내가 왜 쓰지 생각해봤는데 얘가 저한테는 가끔씩 써주는 앰플 같은 거 대용인 것 같아요. 완전 수분 앰플 대용. 보통 수딩젤 같은 경우는 바르고 다 시간 지나면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제 저녁에 약속 있다고 핸드폰에 알림을 보낸대요. 얘는 발라주면은 진짜 딱 그냥 수분 세럼이나 앰플 같은 거 바른 느낌? 그게 좀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근데 앰플이 뭐 아무리 저렴한 거 사더라도 한 1만 원대 이상 가잖아요. 얘는 할인을 하면은 한 5천 원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전 이게 이득인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을 또 드릉드릉 하고 있는 영상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저 이틀 전에 생일이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생일을 이제 진짜 잘 보냈는데 이제 정말 진짜 예상치 못하게 선물을 되게 생각보다 많이 받고 되게 웃긴 선물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생일 선물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거랑 이제 또 스킨케어 입문자들을 위한 가격대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효과는 그래도 나름 보장하는 순한 제품들 위주로 한번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게스트까지 섭외를 했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이거 진짜 그냥 저 영상 안 찍고 그냥 스킨케어 하고 그냥 화장하면은 걔는 15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할 얘기 많으니까 내가 하겠어. 요즘 전세난이 되게 심하잖아요. 제가 왜 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냐면은 제가 전 회사랑 가까운 곳에 집을 이제 구했어요. 강남 쪽, 뱅뱅사거리 쪽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또 아시다시피 월세가 진짜 헬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타가 오는 월세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강남 집에 끝까지 남아서 산다.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17번 월세를 더 내야 돼요. 그걸 더하니까 순수 월세에만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죠. 내가 많이 내는 건 알고 있었는데 1,000만 원?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모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내가 더 내야 된다고? 이거를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개충격이 온 거예요. 진짜. 그냥 아예 집을 비우고 다시 내려간다. 아니면 전셋집을 구한다. 집을 비우고 내려가는 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나는 다시 올라와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뮤스템 로션과 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그냥 너무 몸이 좀 안 좋고 힘들어가지고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쉬면서 이 집의 월세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집으로 내려가는 거는 또 어차피 올라와서 또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가야지 내가 돈을 모으든 뭐든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침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 중기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취생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중소기업 취업을 한 청년들한테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보통 요즘에 은행 이자가 좀 많이 높거든요. 이거는 변동금리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2%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만약에 빌리면은 1년에 120만 원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다시 12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를 내냐 보면은 10만 원을 내는 거죠, 이자로만. 그러니까 엄청 싼 거예요. 월세 내던 돈을 아껴서 저축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가야겠다. 그래서 진짜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전세를 막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진짜 뭐 하나에 꽂히면은 완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거를 다 파고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참 지독한 사람이구나. 근데 백수로 지낼 시간이 조금 있는데 내가 어디다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저의 대출 한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제가 전세 대출을 어떻게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전세 대출 구하면서 이런 썰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할 때 이런 순서대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영상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세를 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중기청 전세대출 뭐 요건을 다 봤을 때 2억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정말 친한 언니가 이제 곧 결혼을 해요. 너무 TMI인데 언니가 제가 예전에 살던 상도 동네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상도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제 학교가 있는 동네라서 그쪽으로 가면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언니가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언니 신혼집을 꾸리니까. 그래서 그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집을 이어서 들어가면 되겠다. 뭔가 일이 되게 술술술 잘 풀리는 느낌이다. 근데 그 집이 1억 3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언니가 계약할 당시에 1억 3천이니까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임대인의 그 재량에 따라서. 이 얘기를 제가 또 까먹을까봐 잠깐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다 발랐기 때문에 쿠션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또 뉴스템 정말 덕후 아니니까. 진짜 나오자마자 샀어요. SPF 50 플러스 PH 뿔뿔뿔뿔 되는 제품이라서 저는 원래도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 편이라서 선크림은 따로 발라주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사용했을 때 제일 좋았던 건 뭐였냐면은 이 퍼프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퍼프가 진짜 잘 뱉는다? 검은색이면은 이게 색깔이 엄청 많이 변해야 되잖아요. 진짜 잘 뱉어내서 거의 남지 않게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진짜 좋았어요. 색깔은 하나로 나와 있어요. 엄청 밝으신 분들은 약간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17호에서 21호 정도 피부시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피부 톤보다 조금 아주 찌끔한 0.2톤 정도 밝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화장을 엄청 막 화사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딱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약간 평균에 가까운 피부톤이다 그러면 다 잘 맞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약간 어둡거나 밝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를 찍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여기에 발라놓고 제 그냥 피부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모공 커버가 막 엄청 이렇게 큰 모공 같은 건 아닌데 그냥 짤짤한 모공들 있잖아요. 좀 촘촘한 모공들? 그런 거는 다 엔간하게 다 가려주거든요. 쿠션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드름이 안 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오페 그 5세대 쿠션을 그렇게 여러분한테 맨날 말씀드리면서 강추를 드렸던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뮤즈님이 이거를 설명하실 때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는 쿠션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뭔지 딱 알았거든요. 바르고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내 피부의 기름광이랑 약간 되게 묘하게 진짜 예쁘게 섞이면서 진짜 그냥 피부가 좋아서 물광이 나는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코모공 가려볼게요. 더 어둡게 해야 보이려나? 저는 일단 코 여기를 먼저 발라줘요. 이 남은 걸로 옆을 해주는데 얘를 이렇게 접어서 너무 가까워. 부담스러워. 이렇게 톡톡톡 쳐듯이 발라주면은 한 번 깔아주면 이 정도로 모공을 메워줍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도 이쪽에 모공 고민이 없긴 해요. 근데 이쪽에 조금 있거든요.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가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내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거의 안 보이지 않을까. 제가 엄청 소량씩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바를 거니까 남은 걸로 턱을 조금 발라줘요. 근데 거의 안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엄청 많이 묻혔는데 지금 거의 없죠. 실제로 보면 더 없거든요. 이 퍼프를 진짜 한 10개씩 파셨으면 좋겠어요, 뮤즈님.
퍼프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은 한 겹 발라준 상태가 돼요. 진짜 얇게 한 겹.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것도 그냥 약간 비치는 정도로 끝나는데 저는 원래 커버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부가 뭔가 결점이 보일 때 좀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발랐는데 너무너무 가볍다. 그냥 안 바른 것 같이 되게 그냥 편안하다? 되게 편안한 그게 좋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좀 멀리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얼굴 중앙이랑 이렇게 해주고 조금 남은 걸로 턱 쪽에다가도 살짝 찍어줄게요. 저번 영상에서 어차피 사람 관상은 다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엄청 많이 잘 바르고 나머지 외곽은 어차피 많이 발라봤자 얼굴만 커 보이지 이목구비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만 엄청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쓱쓱쓱쓱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저보다 화장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다른 모든 구독자분들이. 내 친구가 이거 보면 너무 웃을 것 같아. 저 약속이 6시거든요. 근데 지금 몇 시야? 9시 20분에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 느낄까. 제 생각에는 저희 또래보다는 약간 엄마들 선물 드리면 좀 좋아할 것 같은 게 피부 좋아 보이고 좀 윤곽 나고 약간 그런 제품이라 가지고 엄마분들이 좀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저희 엄마도 이거 써봤는데 되게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집에 내려갔을 때 꺼내갖고 쓰시던데 주 타겟은 약간 30대 정도부터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저번에 발랐는데 좀 촉촉한 쿠션이거든요. 이름도 뉴스템 스킨핏 글로우 쿠션이에요. 이거 보면은 딱 매트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약간 광이 돌고 지금 2번 발라준 상태거든요. 아 근데 너무 진짜 편안해요. 스킨케어만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냥 퍼프로 제대로 약간 밀착을 안 시켜주면은 묻어남이나 약간 찍힘 현상 같은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찰떡 퍼프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두들겨주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어딨지? 바로 이겁니다. 그 해림쌤 스펀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영상을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제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얘로 그냥 한번 두들겨만 주고 좀 밀착력을 높여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퍼프가 진짜 도대체 뭘로 만든 건지 하여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상세에서 대충 읽었을 때는 향균 효과를 뭐 넣은 그런 퍼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리필 안 내주시나요? 리필이 너무 간절해요 진짜. 제가 엄청 일찍부터 바르고 또 밖에 나갈 거기도 해가지고 마스크까지 얼마나 묻어나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런 데는 다 안 가려지는데 진짜 이쪽이 진짜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진짜 피부가 그냥 미친 광이 돌아서 진짜 너무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리고 또 구매하고 부모님 드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커버력을 원하고 나는 완전 매트하게 착 붙는 거, 네오 쿠션 같은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글로우거든요. 그리고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약간 저처럼 되게 나는 무조건 피부에 편안해야 되고 따갑거나 자극 없고 여드름 안 나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커버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만족하면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또 전세 대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바꾼 아이섀도우를 소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은 바로 또 이니스프리인데 이니스프리 최근에 불프 세일을 했잖아요. 신한카드로 10,000원 이상을 결제를 하면은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진짜 딱 10,000원을 맞춰가지고 샀거든요. 이게 손끝의 봄이라는 제품인 폭신폭신 캐시미어보다 살짝 더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눈에 올렸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폭신폭신 캐시미어 진짜 좋아했는데 살짝 밀렸어. 베이스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요거 하나 발라주고 그냥 끝내줘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같이 산 게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유튜버 혜림쌤님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여러 각지에서 다 추천을 해줘요. 이게 장미가 지는 시간 애교살 부분에다 발라주면 되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또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샀습니다. 제가 또 요즘 애교살에 굉장히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세대출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냐면 결혼한 언니가 1억 3천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이제 곧 나가서 받기로 했다. 은행에 가가지고 내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저는 처음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돈은 신용대출을 같이 껴가지고 보통 그렇게 많이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계산을 했던 게 최대한 1억까지는 대출이 나올 거고 내가 뭐 한 1,000에서 1,500 정도를 대고
나머지 돈을 신용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1억이라는 돈이 대출이 나온다라는 가정이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은행을 가서 심사를 하는데 대출이 1억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약간 되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사회초년생이 은행을 가서 부푼 마음을 안고 갔는데 내 대출이 한도가 거기까지 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 동공이 막 흔들렸어요, 그때. 저는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구해야 전세를 들어갈 수 있나요? 막 이러면서 물어봤거든요. 1억 이하로 찾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짜리 집을 구하면은 8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는 거고 2천을 제가 이제 하는 건데 뭐 1,500까지 하고 엄마론이라고 하죠. 아빠론이나 엄마론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억 이하로 집을 계속 찾아보는데 전셋집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1억 나 그때 그 힘듦이 막 몰려왔어 갑자기. 1억 이하의 매물을 찾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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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진짜 제가 성격이 좀 급하긴 해요. 성격이 급하고 실행을 당장 안 하면 약간 죽을 것 같다.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좀 고민이란 걸 사람이 나름 내가 그래도 2년 정도 살 집인데 고민은 하고 골라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무슨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대충 뭐 편의점에서 뭐 뽑듯이 그렇게 고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억 이하 전세는 그런 고민을 하면은 집을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대충 보고 좀 살만하겠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좀 괜찮다 싶으면 일단 계약금부터 넣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대출을 여러 가지를 다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세 대출이 다 막혔어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촌 언니가 행원이라서 언니한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계 부채를 좀 줄여보자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내려오면 은행 본사에서 지점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대출 안 됩니다. 그게 대출이 막히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빨리빨리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청년 전월세 대출만 안막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구할 당시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전세 대출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의견을 너무 믿으시진 마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최신 정보로 그 당시에는 청년 전월세 대출만 됐었고 하루에 선착순으로 500명만 받았어요, 대출을. 아침 6시에 딱 열리면은 다 올림픽을 하는 거죠. 클릭을 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 그게 안 되면 대출을 못 받고 다음날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0월 초에서 10월 중순까지 전세를 계속 보러 다녔었는데 그때가 진짜 전세 대란의 진짜 완전 최고점 상한가를 찍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구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요약을 하자면 규제를 정말 많이 하고 대출 받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근데 매물은 없다. 그러니까 그 대출이 엄청 힘드니까 매물을 미친 듯이 그냥 사람들이 1억 이하면은 그냥 다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때 고통이 막 생각나. 첫 번째 보러 갔던 집은 독산동 쪽에 있는 집이었는데 완전 신축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상도에 처음 살 때 이 상도가 숭실대와 중앙대가 있잖아요. 저의 무교는 숭실대인데 그쪽이 주거단지기도 하고 집값이 되게 비싸요. 진짜 5평 막 이 정도 되는데 월세가 60 가까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살 때 한 5평 정도 되는 집에 옛날에 정말 옛날 영상에 나왔던 곳이 그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집이 작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만약에 그 집을 보러 갔으면 제가 계약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불안하니까. 왜냐면은 부동산 아저씨가 계속 옆에서 할 거예요. 할 걸 계속 물어보고 아까도 집 이거 보고 4층 집 나갔다. 손님 뒤로도 3명이나 더 집 보러 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옆에서 막 계속해요. 솔직히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게 긴장이 되고 막 하니까 내가 이거 지금 당장 안 사면은 진짜 갈 데가 없이 나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친한 동생이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좀 더 고민해보고 막 말씀드리겠다 했더니 또 막 그래요. 이거는 고민해보면은 그냥 없다고 자리가.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냥 그분은 뭐 아쉬울 게 없겠죠. 아쉬운 건 저니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진짜 답답할 거다. 그리고 일단 여기랑 너무 멀다. 그냥 안 가기로 했죠.
네, 공사장 ASMR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좀 더 찾아보자. 뭐 저는 운명론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이 운명처럼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막 다른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집을 막 알아보는데 그 다음날이 진짜 멘붕이었어요. 까치산이랑 신정내거리 그쪽으로 집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을 이제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퇴근하기 뭐 한 1시간? 뭐 한 3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집이 나왔대요. 제가 보러 가려고 했던 집이. 그러면 뭐 어떡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매물이 하나 더 있긴 하대요. 그래서 그거라도 와서 보시겠냐 해가지고 일단은 많이 보고 많이 돌아다니고 발품 파는 게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엄청 마음에 든다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넋놓고 있고 이게 저는 또 굉장히 MBTI N인 사람이기 때문에 직감을 또 믿어요. 운명도 믿고 직감도 믿고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느낌이 애매하게 와요. 약간 반반 정도, 50%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나쁘진 않은데 뭔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뭔가 정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자정까지 부모님이랑 결정해가지고 얘기를 드려도 괜찮겠냐라고 했더니 뭐 상관은 없는데 그때 하시면 아마 뭐 이미 계약이 끝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를 집주인분한테 다시 해보셨는데 집주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 어제 나갔어요. 아, 근데 진짜 나 미쳤나봐. 그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진짜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와, 망했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두 번째 집을 또 보러 갔는데 그 집은 딱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구조의 그 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거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에뛰드와 굉장히 궁합이 좋은 속눈썹 고데기인데 이렇게 뷰러 해주고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한번 올려주면은 되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개사분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8초년생 분들이 신용대출 끼고서 많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요즘 신대 금리가 5%가 넘는다고. 그리고 신용대출을 받아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대출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신용도가 떨어져가지고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매물 가격을 낮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저 그때 막 집 혼자 보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알잖아요.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여자 혼자 집 구하러 다니는 거 자체가 진짜 헬 난이도거든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그리고 저는 또 키가 작고 좀 체구도 왜소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시하지?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환불 잘 받을 것 같은 인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란 무시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을 갖췄는데 호구 잡히기 싫어가지고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냥 얘는 잡고 한번 쓱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뭐야, 깜짝이야. 알림이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정말 정신이 없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데 9시 46분이거든요, 지금이. 근데 요즘에 10시에 뱅크샐러드에서 유전자 키트를 배포를 하고 있어요. 55분쯤에 알람을 맞춰놓고 다시 들어가서 또 봐야 합니다. 57분에 알람이 또 울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깜짝이야. 아무튼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엄청 친절하게 봐주시고 또 공항시장역 쪽 마곡 쪽 있잖아요. 신축으로 1억짜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 보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고 집에 갔죠. 근데 집에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안 좋냐 하면은 사실 집 구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짓은 되게 점점 커지는데 늘 부족해. 늘 나의 매물에 부족해. 솔직히 집이 그냥 먼저 그렇게 나가버리는 상태면은 나한테 선택권조차 없는 거니까 그냥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나름 인턴으로도 하고 뭐 회사에도 다녔었지만 짧게 돈을 번 시간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돈이 없지? 약간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막 했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집을 구한 사람들한테 많이 조언을 구했어요. 위치 같은 거를.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공항시장은 너무 먼 거예요. 거의 김포에 가까우니까. 저는 지하철을 오래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버스도 그렇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 이동해서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공항시장이 어디로 내가 취직을 하든 간에 다 멀 것 같은 거예요. 라카로 이거 발라줄게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한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전 주변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언니한테 막 얘기를 이것저것 했죠. 저의 계획과 뭐 내가 앞으로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조금 백수로 지내는 생활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이거 글로시의 샤쉐거든요. 클라우드 페인트라는 블러셔인데 밑에 있는 거 퍼프 요거 발라줄게요. 언니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진짜 너무 고마운 게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랑 다 직방 막 깔아가지고 같이 집 봐주고 야 소희야 여기 떴다 여기 전화해봐 빨리 전화해서 부동산에 집 있냐고 물어봐 이거 다 해주고 같이 찾아주니까 진짜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언니가 찾아주는데 막 보내고 친구들이 어느 동네 치안 괜찮다고 하더라 이런 거 있으면은 그쪽 동네 설정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후배 중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사는 동네에 이제 마침 또 집이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전화를 걸었죠. 그 집을 그 다음날에 보러 가기로 하고 공항시장 거기는 취소를 했죠 약속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쪽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이 영상을 조금 늦게 찍은 이유는 대출 심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나오겠지만 괜히 좀 걱정이 돼가지고 영상 찍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대출 심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제가 다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감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등촌역에 딱 내리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이 집 여기서 보는 집 중에 하나에서 계약을 하겠구나. 굉장히 직감적인 거라서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거기 있는 어느 집에서 계약을 할 것 같았어요. 동네 자체에서 풍겨오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한 친구가 여기 사니까 또 그 부분도 무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집을 두 군데를 보는데 한 집은 되게 채광이 엄청 좋은 진짜 정남형의 집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살던 한 5평 정도 되는 집이었고 제가 뭐 컴퓨터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일이 좀 많은데 책상 자체가 되게 좁게 빌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집을 되게 많이 알아보러 다녀서 또 저보다 또 더 고수인데 사진을 막 보내줬더니 화장실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내주면서 이 집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 집은 근데 전세가 더 쌌어요. 한 8,500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그 집을 갈까 하다가 집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좀 집이 좁은 느낌이 좀 있었고 향이 좋은 건 정말 좋았는데 집이 좁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 부동산 아저씨는 되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옆에서 부동산 아저씨들이 엄청 부축이거든요. 가면은 또 혼자 가고 이러면은 사람을 막 정신을 막 혼을 막 이렇게 흐트러 놓고 가요. 그래야지 막 오로로로록 하면서 계약을 하고 가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뭔가 집이 딱 막 좋긴 한데 좀 아쉬운 게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미 2번 그렇게 허탕을 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짜 쏙 드는 집을 찾아야겠다. 최소한 90%까지는 마음에 드는 집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보러 갈 집은 더 좋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막 다른 분들처럼 다음에 보러 갈 집이 훨씬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 막 이러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집을 갔는데 딱 집 문을 여는 순간 아 여기구나. 여기를 계약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있는 집이 좀 혼자 살기에 되게 넓게 잘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여기랑 비슷한 크기인데 약간 여기는 정사각형 모양이라면 거기는 직사각형이라서 좀 길어요. 빌트인도 다 들어가 있고 집도 되게 신축이고 깜짝이야. 유전자 키트를 잠깐 신청하러 오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 신축집 얘기하러 올게요. 이거 제가 녹화해가지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청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저랑 3분 동안 같이 러쉬를 해보시겠습니다. 2분 18초가 남았는데 이거를 제가 겟해야 돼요. 2분 18초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카메라를 지금 못 볼 거예요. 왜냐면은 저 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창이 2개가 있었어요. 창이 집에 2개가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딱 들어가는데 그 처음에 봤던 집처럼 완전 정남형은 아니었는데 되게 향이 잘 들어서 그분이 블라인드를 닫혀놓으셨더라고요. 근데 1분 40초 남았어. 어떡해. 저는 그 집을 골랐죠. 그래서 계약을 막 하고 전세 대출을 받았고 이사를 곧 가는데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사실 좀 제가 원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사가도 가야 되고 막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간 집에서 대출 받을 때 조심해야 될 점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자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꽤 되시는 것 같고 또 알아두면 나쁠 거 없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는 제가 새 집에서 인테리어 예쁘게 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 진짜 너무 떨려요. 지금 31초 남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틀 내내 실패했어요. 13초 남았어. 잠시만요.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여러분 성공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뱅크샐러드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 키트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아이오페에서 피부 유전자 DNA 검사하는 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이런 거에 좀 좋아해요. 이런 거를.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이거 다 재밌지 않나요, 되게? 이게 딱 10시에 들어갈 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제가 영상 올라가면은 이거 진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너무 기대돼요, 진짜. 제가 이 링크 드릴게요. 대박이다.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전세대출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립을 발라야겠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진짜 꽂힌 향수가 있는데 이 롬브로단로, 이 딥티크 롬브로단로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남의 몸에서 향이 나는 건 좋아하는데 제 몸에서 그 향수 냄새 나는 걸 되게 역해하거든요. 예비 동네 친구인 그 후배가 당근을 저랑 했는데 옷에다 이렇게 뿌려줘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롬브로단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를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마다 뿌리고 이거 뿌리면 굉장히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나 왜 이렇게 너무 영혼의 그 의식의 흐름이지? 영혼의 흐름이라 미쳤나봐. 오늘도 어김없이 라네즈의 뮬리 크로키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거 휘핑 프라이머라고 라네즈에서 휘핑 틴트 낼 때 같이 만들었던 프라이머인데요. 저는 이 프라이머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쓰는지 진짜 이해 못했거든요. 제가 이걸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걸 쓰고 바르는 거랑 안 쓰고 바르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예요. 틴트를 바를 때는 꼭 얘를 바르고 바릅니다. 균일하게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이 뮬리 크로키를 발라주겠습니다. 이거 뮬리 크로키는 정말 약간 뮤트 톤을 위한 색깔이에요. 되게 말린 장미 색깔이고 진짜 너무 예뻐. 이게 말이 되나? 날 위해 태어난 립 같아. 입고 오늘 약속을 할 건데요. 이게 제가 어제 친구한테 이 옷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쁘지 않아요? 나만 예쁜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나 루이사의 목걸이를 이렇게 딱 해주니까 저는 되게 괜찮았는데 살짝 빼준 다음에 너무 띄었는데? 너무 떴는데? 이렇게 해주고 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10시 28분이에요. 이거 발라놓은 지 한 12시간, 한 14시간? 13시간?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수정 화장을 딱히 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안 한 상태고 제가 오늘도 친구한테 가가지고 뮤스텐 쿠션도 극찬하고 왔거든요. 그 기름광이 좀 올라와서 되게 그냥 제 피부 같은 느낌인데 제가 좀 번질번질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코 쪽이랑 이래서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퍼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찍힘처럼 그때 제가 마스크 가드를 사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실리콘에 끼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고 아예 묻어남도 이 정도로 묻어놨어요. 저는 진짜 만족하고 퍼프로 다 발라준 다음에 라텍스 퍼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밀착이 잘 되게 한 번 더 두드려주면은 좀 안 묻어나면서 글로우함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쿠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사실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몸이 되게 좀 피곤해가지고 1시 뭐 이때부터 거의 4시까지 잠을 잤거든요. 근데 이걸 끼고 그냥 잤는데 마스크 썼다 벗었다 하고 밥 먹고 다 했잖아요. 근데 막 끼거나 그런 현상은 거의 없어요. 제발 리필을 내주세요. 14시간 정도를 쿠션을 발라놨으면 엄청 지워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지금 안 들고 너무 편안해가지고 약간 지금은 너무 광이 막 많이 돌아가지고 숨차. 말 너무 많이 했어. 광이 좀 많이 돌아가지고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광들만 미용 티슈 같은 걸로 한번 눌러주면 오히려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지금 피부 무너짐 거의 없죠? 무너짐이 진짜 없어. 그리고 그냥 없어. 기름만 묻어나옴. 이 정도의 무너짐이에요. 미용 티슈를 가지고 살짝만 이런 코 주변만 눌러주시면 이거 없으시면은 그냥 그 기름종이 쓰셔도 되거든요. 광이 돌아야 될 때가 있고 안 돌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데는 광이 잘못 돌면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코 한번 닦아주고 하면은 또 엄청 그냥 내 피부처럼 깨끗하게 딱
돼요. 평소에 쿠션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기도 하고 정말 몇 년 만에 신제품이 나온 거라서 좀 잘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뮤스템이 전 좋거든요. 친구랑 같이 그 익선동인가? 종로 3가 쪽? 그쪽에 있는 식당을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올리브영 매대 분석도 또 하고 왔거든요. 이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를 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또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